자, 38번 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개념인데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자, 일례를 들어볼까? 제가 여러분 페이스북 뭐 대부분 하죠? 내가 페이스북을 나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친추 걸고 우리 서로 하면 좋아하시나? 표정부터 지금 진짜 개짜증나. 내가 친추 걸고 여러분 막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한번 이제 끝나고 이제 친구랑 밥 먹을 때 올렸어 페이스북에. 근데 내가 댓글 달아. 너 단어는 아까 외우지 않고 이거 먹을 시간에 있니? 막 댓글 달아. 존나 짱나지 그치? 왜?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과 여러분의 사생활은 서로 분리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사생활은 나에 의해서 침해당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런 문제가 있죠. 그거예요 그거. 그런 문제가 있다 라는 게 지금 이제 키워드가 돼요. 자 보자. 일단 주어진 문장을 잘 분석을 해보자. This solution이 나왔는데 앞에는 해결책이 무조건 나와야 돼. 이러한 해결책에 있어서 문제는 is that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이트들이 앞에 나와야 돼. 이러한 사이트들을 사용하는 그 이점들도 이점도 또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해결책은 뭔지 모르지만 사이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해결책이다. 그게 나오면 고디에 이걸 집어넣자. 볼게요. 다양한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에서는 기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 유저, SNS 사용자들을 뭐로부터? 바로 폭로로부터 아니면 사생활의 위협이나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뉴스앱이랑 페북 친구 맺기 싫은데 그걸 친구 맺지 않게 해주는 기술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1번 뒤에 해결책 안 나왔죠? 이런 좀 더 철저한 기술적인 해결책이 이제 등장하죠. 그죠? 이 해결책의 언급이 끝나는 부분이 다르게 될 것이고 이런 좀 더 철저한 기술적인 해결책들은 포함하는데 visibly, involve 뒤에는 항상 ing예요. 투부정사가 되면 안 돼요. 바로 뭔가 못 쓰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아니면 ban 뭐라고 외웠잖아? 금지하다 막다. 금지하는 걸 포함하는데 소셜 미디어나 소셜 네트워킹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나왔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 나왔는데 그래서 2번을 의심했는데 그 뒤에 2번 앞에 주장에 대한 관련 예시가 바로 이어져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2번은 들어갈 수 없어요. 바로 예시로서. 예를 들어 몇몇 학교와 직장들은 place 뭔가 놓아두거나 부여하는데 explicit 뜻이 뭐라고요? explicit 반대말 뭐라 그랬지? implicit 뭐다 이게? implicit 함축적인, 암묵적인, 내포된 imply의 형용사 explicit 뭐다 그래서 ex 뭐라고요? out 노골적인, 뚜렷한, 밖으로 대놓고 하는 이 뜻이에요. 자, 뚜렷한 제한을 둡니다. 아니면 몇몇 경우에는 완전한 금지를 해버리게 되는데 바로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들을 복수의 사이트들도 등장했네. 사이트를 아예 금지시켜요. 그리고 이 사이트들은 are disable, 이용이 불가능해지게 되는데 바로 정보 기술의 줄임말이죠. 정보 기술 수준에서 아예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예 이용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so that은 동의어가 뭐가 있어요? in order 대시 있고 뜻은 뭐다? 주어가 동사 하도록 이렇게 돼요. 캔다시니까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고 바로 학생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이러한 사이트들의 액세스 접근할 수 없도록 기술적인 수준에서 아예 이용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해결책에 대한 마무리가 됐고 these sites 나왔기 때문에 3번을 의심을 하고 그 뒤에 문장을 읽는 순간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나와요. 왜냐면 보세요. 연결어 유형은 사라졌지만 연결어의 기능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additional에 외웠네? 뜻이 뭐라고? in addition의 동의어 뭐다? 게다가 또한이고 언제 쓴다고? 앞과 뒤가 주제가 이어지면서 내용을 대등하게 추가할 때 자 보자. 게다가 또한이 나왔어요. 그 뒤에 요 while하고 요 다음 문장 여기를 잘 봐야 돼. 게다가 또한 뭐가 추가되네.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사이트들의 사용을 막을지는 모르지만으로 역집이 돼요. 언제 동안에? 바로 학교에 있는 시간이 아니면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는 이러한 사이트들의 사용을 막아줄지도 모르지만 그죠? 해당 시간에는 사용을 안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렇게 막아주는 것은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어디에다가 what is done 행해지는 것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근데 after hours는 방과 후에 그죠? 아니면 근무 끝나고 나서는 별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나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고 뭐니 이건 단점이죠. 단점이자 문제점이지. 그치? 어떻게 한다 해도 방과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봐봐 중요한 건 게다가 또한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문제점이 언급되고 나서 그에 대등한 내용으로 게다가 또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가 나와야 되지. 그치? 그래서 3번에 지금 문제점이 들어가 줘야 돼요. 뒤에 있는 어디셔널이란 게다가 또한이라는 연결 때문에 앞에 대등한 문제가 언급이 되고 난 뒤에 그 뒤에 어디셔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집어넣자. 자 이러한 해결책 어떤 해결책? 바로 어떤 해결책? 요 해당 공간 장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예 사용 못하게 하는 기술적으로 막아버리는 그것의 문제점은 첫 번째 일단 이러한 사이트들을 사용하는 이점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학교 가면 SNS를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고 게다가 또한 학교나 직장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게다가 또한 뭐다? 방과 후에나 퇴근한 뒤에는 별 영향이 효과가 없다는 내용으로 두 번째 장점으로 추가되는 것이다. 이 뒤에는 보세요. 4번 뒤에는 해석이 어려운데 지금 그러면 이상하네 방과 후에 그럼 방과 후에 아니면 퇴근한 뒤에 별 영향이 없다는 데 근거를 달아요. 바로 이러한 개념으로 맥락의 붕괴라는 개념으로. 맥락의 붕괴가 뭐냐면 자 보세요. SNS가 대두되면서 나오게 된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일상생활에서 길 가다가 낯선 사람이 갑자기 길 가는데 낯선 사람이 나한테 말하면 까만색 위아래 깔맞춤 멋지네요 이러고 지나가다가 잠깐만 좋아요 이러고 지나가 그거 또라이지 그치? 일상적으로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근데 봐봐 SNS는 어때? 내가 이거 찍어서 올렸어 모르는 사람이 내 페이스북 지나가다 들렸어요 위아래 까만색이 멋지네요 하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아도 이상하지가 않죠. 이게 맥락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SNS가 나오기 전에 맥락과 나온 뒤에는 이게 완전히 다른 상황이 돼버린 거. 이 맥락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SNS가 대두되면서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어떤 인간관계나 대인관계에 대한 그 개념이 깨져버린 게 맥락의 붕괴입니다. 요게. 자, 가자. 그 다음, 요거는 요런 뜻이에요. 주어가 동사 할 정도로라는 뜻이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뒤에 거 먼저 해석하고, 요 뒤에 문장 먼저 해석하고 앞으로 가볼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에 대한 추가 설명이냐면, 여기 학교나 직장에서 그냥 못쓰게 하는 거 별 효과가 없다는 거에 대한 근거 설명이에요. 자, 보자. 근거가 되는지. 자, 누가 뭐 할 정도로? 바로 온라인상의 정보 교환들이, 그죠? 댓글 달고 하는 거, 이거. 이거 발생하는 건데, 학교 밖이나 아니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하는, 근무 시간이나 학교 시간 외에 서로 댓글 달고 SNS 하는 거.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삶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로 그죠? 시절을 그래서 그죠? 내가 집에서 댓글 달아도 댓글 단 내용 자체가 좋거나 나쁘거나가 내가 출근해서 거기서 영향을 주고받고 하잖아. 그죠? 장소에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디서 댓글을 달든 장소에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라고. 집에서 댓글 달더라도 출근하면 그 댓글이 기분 좋거나 나쁘거나 한다 이런 얘기라고. 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자,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요 문장 자체가 지금 맥락의 붕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그 맥락의 붕괴가 이거 발생하는데 온라인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맥락의 붕괴라는 현상이 blur가 동사로 뜻이 뭐라고요? 무엇을? 흐리게 하다, 모호하게 만들더라고. 이 맥락의 붕괴라는 게 그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뭐 사이에서? 사람들의 직장과 개인적인 삶에서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는 얘기는 장소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라고. 내가 집에서 댓글 달아도 그게 직장이나 학교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SNS가 등장하면서 댓글 다는 곳이 글 올리는 곳이 어디냐라는 장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연결시켜. 위에 있는 주장이 뭐였니 이거? 바로 방과 후나 그러니까 학교나 직장에서 이걸 막아버린다 해도 그 이후에 생활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맥락의 붕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못한다 해도 뭐 집에서 다는 거나 학교에서 다는 거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건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관련이 없다.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됐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 SNS를 막아버린다 한들 그게 그리 큰 효과가 있지가 않다는 얘기를 근거를 하는 거예요. 맥락의 붕괴라는 SNS의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는 못쓰게 하면 그냥 못쓴다는 불편함만 있을 뿐이지 이걸 개선하거나 뭐 사생활 침해를 막거나 한 효과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자, 그 다음 왜냐면 집에서도 내가 너네한테 친척 걸 수 있잖아. 그치?
학원에서 친추 못 간다 치자. 집에 가서 친추 걸면 되잖아. 그럼 뭐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지. 단점만 존재하는 거죠. 학원에서 페이스북을 못한다는 단점만 존재하는 거지. 맥락의 붕괴가 어차피 일어났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인플로이 보자. 사람이 올 때는 뭐예요? 고용하다라는 뜻인데 사람이 아니었던 말하고 것을 활용하다, 이용하다 좀 바뀐다고. 자, 이런 전략들을 이용하는 것은 반드시 꼭 효과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잠재적인 전반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반드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SNS상의 사생활 보호를 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다. 뭐 때문에? 맥락의 붕괴 현상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자, 39번으로 갑시다. 39번은 쉬워요. 바로 여기 gender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division of labor 뜻이 뭐라고 이거? 노동의 분업, 분배라는 뜻이죠. 성별에 있어서 노동의 분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뒤에는 성별 관련 언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건 딱 한 군데밖에 없죠. 자, 또한 성별의 노동의 분업이 존재했는데 hunt together 뭐죠? 수렵 채집인 문화에서 말이죠. 그래서 앞에 이거 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언급이 되고 이 뒤에는 뭐가 있다라고 주장한 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항상 한다고. 그래서 성별 관련 언급이 어떤 식으로든 존재한다. 자, 첫 문제 볼게요. 요건 인류의 조상이고요. 뭐 고릴라, 침팬지, 크로마뇽인 이런 네안데르탈 이런 사람들. 자, 인류의 조상 집단들이 진보함에 따라 시간을 거쳐 진보함에 따라 역시나 그러했습니다. 앞에 있는 프로그레스들을 받아요. 그래서 일반 동사 때문에 디드가 됐고 워즈가 되면 안 돼요. 이것도 선택적으로 도치가 되기 때문에 도치시는 거예요. 역시나 발달 또한 진보했는데 수렵채집인의 문화 또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읽어보면 이게 지문에 이제 뭐 주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At first glance, 처음에 일단 보기에 이런 수렵 채집의 문화는 보이는데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이 문화는 바로 예전에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여전히 여러 집단들이 있는데 또 나왔네. 인디지너스 뭐라고요? 토착의 민족, 사람들이 집단이 있고요. 전 지구적으로 토착 집단은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이런 삶의 방식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다른 무엇보다도 이 토착 민족의 삶은 기반되어져 있는데 단순한 가족의 단위로 기반되어져 있고 이 가족의 단위는 확장되었습니다. 바로 킨십,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친족의 유대 관계로 확장되었고 가족 간의 말이죠. 요 뒤에는 지금 답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어져요. 발전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친족의 유대 관계는 궁극적으로 결합되었고 그 결과 만들어냈어요. 더 크게 연결된 집단들. 이것은 클랜, 시족이라 불리고요. 그 다음에 시족들은 되었는데 상호 연결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발전되었는데 부족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부족들은 또 존재했는데 바로 수렵과 채집 기간 내내 존재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부족은 만들어냈습니다. sophisticated 뜻이 뭐죠? sophisticated 뭐죠? sophisticate 동사로 뭐예요? 무엇을? 정교하게 만들다, 세련되게 만들다, 굉장히 세분화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sophistication이 뭐예요? 그게? 세련됨, 정교함, 세분화 이런 뜻이에요. 자, 뭔가 정교해지게 된 세련된 사회적, 정치적 조직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부족이. 자, 이러한 조직은 포함했는데 정치적 지도자를 포함했고 다시 말해서 chief라고 하자. chief가 형용사의 뜻을 저번에 살펴봤고 명사 뜻도 그때 말씀드렸어요. 형용사의 뜻은 chief, 형용사 뜻 주요한, major, main, primary 동의어입니다. 중요한, 대단한. 명사로는 이게 대장, 그래서 여기서 족장 정도가 어울리고 chief까지 꼭대기, 탑을 chief라는 건 탑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탑, 그래서 꼭대기 있는 거. 자, 족장이라는 개념을 포함했고 그 다음에 종교적 인물인 사제를 포함했습니다. 까지 해서 뭔가 있다는 내용 나왔고 자, 4번 이제 의심 못한다 할지라도 뭐가 나와서 이거 성별이 나왔잖아요. 그죠? 4번이 답이 되죠. 자, 성별에 대한 노동의 분업이 나와요. 심지어 이거 틀면 안 돼. 자, 4번으로 넣어주자. 또한 자, 이러한 발전도 구분도 있었지만 또한 뭐도 있었다? 바로 성별 간의 노동의 분업도 존재했다. 그래서 남성들이 지배했는데 사냥을, 전쟁을, 그 다음에 heavy labor 이제 뭐 대단한 힘든 노동을 지배했고요. 뭐 때문에 그들의
타고난 상체의 튼튼함 때문에 말이죠. 여성들은 되었는데 채집인이 되거나 아니면 준비합니다. 바로 식사를 준비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돌봅니다. 부족의 아이들을 돌봐요. 들어갈 부분은 4번밖에 없다. 그러니까 읽어보니 지문의 주제는 뭐예요? 첫 문장 현관펜 요게 지문의 주제지. 뭐다? 수렵 채집인이 의외로 복잡한 삶을 사회생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문의 주제예요. 자, 40번으로 갈게요. 자, 요약된 걸 잘 읽어봅시다. 불의 A 때문에 큰 포유류들은 바로 초원지대에 살고 있는 큰 포유류들은, 그리고 이 포유류들은 자주 불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 이들은 일반적으로 불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가 된다. 쉽네. 그냥 딱 상식적으로도 답이 나오지 않니? 불을 자주 보는 애들 어떻게 될까? 불을 무서워할까? 불을 익숙해할까? 불을 익숙하겠죠. 무서워할 리가 없겠지, 그치? 뭐 때문에 불이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치?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모의고사가 지금부터 좀 쉬웠을 때는 40번 같은 경우 2점짜리를 나왔을 때 위에 지문 읽지 않고 그냥 워낙에 두 개의 관계를 파악하면 되니까 보기에 있는 거 대입시켜서 답이 바로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모의고사 좀 쉬웠을 때는 그렇게 풀고 넘어가라고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2점짜리는 그렇게 풀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식으로 좀 잘 안 되죠. 수능이 아마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좀 읽어보도록 나올 것이고. 자, 처음부터 보자. 그래서 이제 항상 40번 두 개의 관계. 뭐와 뭐의 관계를 잡으면 돼요? 큰 동물, 포유류와 불의 관계를 잡으면 된다. 항상 두 개의 관계가 많거든요, 40번은. 자, 숲으로 둘러싼 지역에 있는 큰 포유류들에게 처음부터 등장하죠. 콤마 웨어는 뭐로 바꾼다고요? 앞에 무조건 장소이기 때문에 and, there로 바꾸면 된다. 뒷문장은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관계 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숲 지역에서 불이 tend to be infrequent, 바로 빈번하지 않은이라는 형용사죠. 빈번하지 않은, 되게 드문, 희귀한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불이 많지 않은 지역의 묘사가 나왔어요. 자, 그러한 중에서 불은 can be lethal 이라는 단어 외웠습니다. 뭐지? lethal. 뭐의 동요를 외웠냐면 요거 fatal 이라는 단어. fatal 뜻이 맞아? 은수는 fatal 뭐니? 치명적인, 목숨을 앗아갈 만한 동요입니다. lethal. 이거 fatal이 나와서 제가 lethal이라는 단어를 적어드린 적이 있어요. 같이 외우라고. 외우세요. 자, 불이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나가 나왔어요. 역적. 그러나 초원지대에 사는 큰 포유류들은 이들은 보통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을. 뭐 때문에?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이란 즉 그 포유류 본인들이 단서를 받는다는 사실. 이 단서는 센트가 뭐죠? 이게 향기 냄새, 그죠? 냄새와 소리로부터 단서를 받기 때문에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동물들이 있어요. 초원지대에서. 그에 따라 주는데 그 큰 포유류들에게 충분한 사전 경고를 줍니다. 그 불을 피할 수 있는 사전 경고를 줘요. 그래서 일단 큰 포유류들이 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파악할 수 있고. 자, 이러한 적응은 생각되어지는데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뭐가? 바로 요거는 요런 뜻이래요. 외우시고. 작은 덤불에나 조그만 불이 benevolent의 bene라는 게 뭐라고요? 항상 bene가 붙으면 이건 good이라는 단어다. 좋은이라는 뜻이죠. benefit, 이득, 혜택, 이익을 보다. 그래서 benevolent 하면 유익한이라는 뜻이고. 자, 그 이유는 작은 덤불에 난 불이 유익하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 큰 포유류들과 관련해서 말이죠. afford가 우리가 afford to는 뜻이 뭐죠? afford to 동사원형, 뭐뭐 할 만한 여유가 있다. 주로 경제적 여유. afford만 단독으로 쓰면 뭐뭇을 제공하다 뜻이 되고, 그에 따라 제공하는데 새로운 성장을 말이죠. 또 A 뒤에 것뿐만 아니라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하고, 여기서 풀이는 끝나죠. 필요한 내용을 다 잡았지. 심지어 뒤에는 연결어 뭐가 있어요? 게다가 또한 있기 때문에 역접은 아니기 때문에 흐름이 바뀔 리가 없다. 그래서 지문의 주제는 뭐가 돼요? 큰 동물이 이제 불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불이 뭐가 있기 때문에 benevolent, 그죠? 좋은 점이,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benefit이라고 적어졌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는다. unafraid가 위에 언급됐죠? 답은 다 나왔다. 40번을 이렇게 풀면 된다. 요 뒤에는
어려운 게 뭐 굳이 없네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요 단어만 좀 챙길까? 자, 불은 게다가 또 이렇게 게다가 불은 줄이는데 해충을 줄여요. 어떤 해충? Plague mammals. 포유류들이 좀 장점을 한번 보고요. 여러 장점이 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는다. Plague가 뭔지 여러분? 명사로 이게 전염병이라는 뜻이고 Plague, 전염병. 동사로 전염병은 막 돌면서 생물체를 괴롭히죠. 무엇을? 괴롭히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동사로 쓰였어요. Plague, 이 단어도 나왔습니다. 앞에서. 자, 외워두시고 그 다음 41, 2번으로 넘어가자. 41, 2번은 여기 특이하게 42번이 연결어 하나짜리로 나와서 그죠? 이런 유형은 없습니다. 여기 교재이기 때문에 나온 거지 앞으로 이런 유형은 없어요. 하나짜리 연결은 없어요. 참고로 보자. 자, 언어는 보이는데 특히나 잘 적용된 것처럼 보여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에 언어는 잘 적용된 듯이 보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persuasive가 뭐더라? persuasive 뭐야? persuade가 뭐니? persuade 뭐지고? 설득하다. persuasive 설득력 있는, 설득적인. 자, 이 사람이 설득력 있게 주장을 쭉 해왔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그는 대디아를 보여주었는데 대부분의 대화가 오늘날의 대부분의 대화가 뭐에 대한 거냐면 얼굴을 맞대고 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십이라는 건 저번에 키워드로 나왔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뒷공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이야기거리 같은 이야기거리. 다시 말해서 짧게 표현하자면 이야기거리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대화는 이야기거리를 뒤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어를 챙길 건 일단 fine tuning이라는 거. fine은 괜찮은 말고 뭐가 있다고? 미세한, 섬세한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 뜻이고 tuning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튠이죠. 튠이 뭐다 이게? 조율. 그죠? 음악일 땐 뭐 조율하다. 음정을 맞추다. 기본적으로는 조정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서 fine tuning은 미세 조정이 돼요. 자, 이런 복잡한 사회적 미세 조정에 대한 요구. 복잡한 사회적 미세 조정이라는 건 이야기하는 걸 말해요. 언어라는 걸 통해서 이야기 나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통하는 거, 대화 같은 거. 이런 미세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자, 그 다음 보세요. would have increase가 나오는 게 중요하죠. 조동사 뒤에 have pp는 항상 우리가 뭐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had pp다 이거. had pp. 조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 됐지. would는 뜻이 뭐예요? 뭐뭐 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강한 추측.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뭐뭐 했을 것이다라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 된다고. 과거에 대한 추측. 증가했을 겁니다. 뭐와 함께? 집단의 크기와 함께, 뇌의 크기와 함께, 그 다음에 그 필요성과 함께 증가했을 거다. 다시 정리하면 여기에 있는 이거 있죠. 복잡한 사회적 미세 조정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보면 돼? 그냥 대화, 의사소통 정도로 보시면 돼요. 대화나 의사소통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을 건데, 그치? 집단이 커가면서 봐봐. 집단이 나랑 하영이밖에 없어. 지구상에. 그럼 언어가 필요 있어 없어? 대화가. 대화할 때 언어가 필요 없죠. 뭐야? 배고파. 이렇게 끝나가냐, 그치? 언어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집단이 커져. 이것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야. 통일이 필요해. 그래서 언어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언어라는 게. 자, 집단이 커가면서 또 뇌의 크기가 커져가면서 막 용량이 넘쳐나. 뭔가 써야 돼. 언어라는 걸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필요성과 함께. 그 필요성이란 forage라는 단어 꼭 외우자 이거. 자주 나와요. 키워드로. forage 뭐라고? forage. 명사, 동사 다 되고. 지난 시간 우리가 여러분 오늘 외우는 거 뭐죠? forage crop. 뭐라고 했지? forage crop? 사료용 작물, 그지? 그 forage가 뭐라고? 먹이. 동사로는 먹이를 찾아다니다는 뜻이에요. 작년 EBS에 먹이, 여러분 이 foraging이라는 게 키워드가 foraging이라는 게 먹이 찾아다니는 거. 이게 지금도 현대 사회에 있을까 없을까가 작년 EBS 키워드로 나온 게 있어요. foraging이라는 게 지금도 있을까 없을까? 지금도 있어요. 뭐니? 바로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거. 이게 foraging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자,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 그 필요성과 함께 폭넓게 고품질의 음식을 찾아다녀야 할 필요성과 함께. 그 뭐니? 야, 음식이 어디 가면 산딸기가 있더라. 그죠? 어디 가면 사슴이 자주 출몰하더라. 라는 걸 하려면 제대로 된 대화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언어라는 게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나타나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때때로 allege라는 건 주장하다는 뜻이에요. PP니까. 때때로 주장되는데 linguist는 뭐라고 이거? 우리가 앞선 교재에서 많이 나왔죠. linguist 뭐야 이거? 언어학자, linguist. 언어학자들에 의해 주장이 되는데 대디하라고. 자 보자.
언어가 must 뒤에 얘도 뭐예요? had입니다. must는 뭐뭐이게 틀림없다기 때문에 과거가 돼서 뭐뭐였음에 틀림없다고 했지. 자, 뭐라고 언어학자들이 주장을 하냐면 언어라는 게 발명되었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어떠한 최근의 시점에 과거인 과거인데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언어가 발명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요거예요. 요게 바로 역접이거든. 그치, 역접. 이게 역접이 나오면서 앞에 게 myth로 바뀌어서 뒤에 truth가 나오면서 지문의 제목을 잡은 거예요. 자, 우리의 주제는 보자. 자, 그럼 이 주장하는데 주장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the case가 여러분 어떤 뜻이 된다고? 뭐와 동의어라고? the fact와 동의어인 건 앞에서 많이 봤죠.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해서 사실상 그러나는 역접에 나온 것이고 그럼 따라서 앞에 게 뭐가 된다? 통념에 해당하는 myth가 되고 통념이 뭐라 그랬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그러면 통념이 나오고 역접이 나왔을 때 그 뒤에가 뭐가 된다? truth가 주어지게 되면 이게 질문의 주제가 된다. 진실이 뭔지 보자. 자, 진실이 뭐냐?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자, 인간의 입술과 혀와 vocal cord라는 건 성대예요. 성대와 그 다음에 목구멍 등은 엄청나게 변화되었는데 뭐와 비교해서 다른 인류의 조상과 비교해서 아주 많이 변화되었어요. 바로 허용하도록 복잡한 언어적인 생산을 허용하도록 아주 많이 변화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뇌는 가지고 있는데 특정한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 프로세싱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처리나 처리 과정을 말한다고 그랬죠. 언어 처리를 위한 중심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언어 처리의 중심 부분이 또한 유용하긴 하지만 언어 말고 다른 목적에도 유용하긴 하지만 그리고 분명히 arouse는 뭐의 과거죠? arise의 과거. 일어나다 발생하는 과거, 그지? 분명히 발생하긴 했지만 더 단순하면서 덜 촘촘하게 관련된, 덜 빡빡하게 관련된 구조로부터 분명히 나오긴 했지만 올도가 나오고 올도 문장을 A라고 그러고 올도가 아닌 문장을 B라고 그랬을 때 항상 강조점은 뭐라 그랬니? A 하지만 B다라고 할 때 강조점은 뭐예요? 올도가 속해 있는 문장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 다른 문장이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말하는 건 언어를 담당하는 중추가 다른 기능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뇌에는 언어를 담당하는 중추가 따로 있다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인간의 뇌는 언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지역이 따로 있고 이게 진화하고 발전하려면 단순히 가까운 과거에는 생길 수가 없는 구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발달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자, 무대 많이 봅시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가 엄청나게 다른데요. different라는 표현 뒤에 from은 항상 와예요. 그 다른 거와 다른데 침팬지가 가지고 있는 것과 분명히 다르고요. 이런 인간의 언어 중추는. 그리고 나타내는데 매우 긴 기간에 매우 적극적인 진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단 답이 앞서 나왔죠. 보다 이렇게 인간이 언어라는 걸 구사하려면 굉장히 긴 기간이 필요하다. 언어라는 것은 긴 기간의 진화 과정의 결과다. 인간의 의사소통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달하는데 그것의 현재 수준의 복잡성에 도달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언어학자 주장은 틀렸다는 근거를 계속 두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gradual 뜻이 뭐죠? gradual 뭐지고? 점진적인 변화는 굉장히 점진적이었어요. 느렸어요. 사회적인 식량 채집은 자 그다음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요거는 원형이 일단 have to do with가 원형이에요. 뜻은 가지고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요거 꼭 알아두시고 이게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죠. 지금처럼 much가 들어가면 뭐가 돼? 뭐뭐 많은 관련이 있다고. 여기에 something이라는 게 들어가면 뜻이 뭐가 될까요? 뭐뭐와 어떤 관련이 있다가 되고 여기에 만약에 nothing이 들어가면 당연히 뭐가 되나? 뭐뭐와 관련이 없다가 돼요.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다는 표현을 have to do 기억하시고 사회적 식량 채집은 인간의 의사소통과 관련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치? 채집하려면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 버섯은 저기 있어. 이런 식으로. 자, 도구가 나왔는데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또 나와요. 비록 사회적 문제들이 바로 뭔가 짝짓기 할 대상을 찾는 사회적 문제들이 바로 주요한 요소였음에 틀림없긴 하지만 얘들도 또한 중요한 요소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짝짓기 할 때도 의사소통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고 뭐다?
먹이 찾는 데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했다. 자, 언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떠한 현상입니다. 큰 집단의 현상이에요. 자, 추가 설명. 그 언어는 방대하게 over adequate 뜻이 뭐죠? adequate이 뭐지? adequate 적절한 충분한 over too much는 너무나도 충분해 이런 얘기야. 잠깐만 이거 뉘앙스 잘 바뀌어봐. 언어란 거 앞에 내용이 언어는 큰 집단을 위한 현상이래. 큰 집단에게 필요한 거래. 언어란 건 엄청나게 정말 지나칠 정도로 충분한데 그 어떤 누구에게도 것에게도 어떤 거 한 가족이 정말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나칠 정도로 충분하다는 얘기는 가족 하나를 위해서는 굳이 언어까지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언어 너무나 많다. 너무나 크다. 가족 하나가 구성하기에. 따라서 반대로 말하는 것보다 언어가 있다는 것은 바로 뭐다? 집단이 굉장히 커야 한다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큰 집단에게 언어가 바로 필요한 것이다. 언어는 큰 집단을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언어는 또한 엄청나게 잘 많이 빽빽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귀환이라는 거죠. 귀환이 밑에 설명이 있지만 이런 거야. 우리가 뭔가 나오고 선행사가 나오고 그 뒤에 관계된 것이 나오면서 문장 붙이죠. 그죠? 추가시키죠. 그런 구조를 이제 귀환이에요. 귀환. 그 중에 예시가 이제 포유절이라고 접속사가 지금 no AB 할 때 no란 접속사가 문장을 포함하고 지금 그런 거 포유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구체적인 뜻을 알 필요 없고 얘는 전부 다 뭘 말하는 거냐면 복잡한 언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복잡한 언어. 복잡한 언어를 통해서 이 언어란 복잡한 언어의 구조를 통해서 언어란 건 굉장히 빽빽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find to가 돼요. 뭐와 긴 기간의 복잡한 계획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포유절 같은 구조가 나오려면 언어라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발달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자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근접한 그 어떠한 것도 나땡이 주어할 땐 다 부정하죠. 근접한 거 여기서 근접한 거라는 얘기는 인간의 언어와 비슷한 일 뜻이죠. 인간의 언어와 비슷한 그 어떤 것도 유인원 사이에서는 알려진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어라는 건 인간의 고유한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평행한 거, 유사한 거. 그나마 가장 가까운 유사한 게 바로 새들의 노랫소리인데 이 새들의 노랫소리는 또한 수반합니다. 상당한 학습을 수반을 해요. 바로 집단의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인간의 언어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죠? 요 빈칸 앞에까지는 그 내용이라고. 그 뒤에 보자. 자, 새들은 communicate 뜻이 뭐라고요? 의사소통하다는데 지금처럼 목적어가 있을 때 뜻이 뭐라고? 뭐뭇을 전달하다라는 뜻으로 뜻이 바뀐다고. 동의어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deliver가 있고 하나 더 뭐가 있다고? convey라는 게 동료라고. 뭐뭇을 전달하다. 자, 이 새들의 노랫소리는 전달합니다. 제한된 범위의 메시지를 전달한대. 그것도 조그만 그 지역 공동체에게 제한된 메시지만을 전달한대요. 빈칸 앞에까지 읽으면 내용이 뭐야? 새들의 노래와 인간의 언어는 공통점이 있어서 비슷한 것 같다. 근데 뒤에 보면 일단 뭐다? 전달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인간처럼 복잡하지 못하고 또 대상으로 하는 것도 뭐예요? 큰 그룹이 아니라 조그만 소규모 그 지역 공동체였잖아.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역적을 들어가야지. 자, 언어라는 건 그래서 뭐다? 그 이상, 새들이 하는 거 그 이상을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의, 인간의 언어와 새들의 노랫소리는 기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다.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 지금의 주제는 키워드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인간의 언어는 뭐다? 뭐 긴 기간에 걸쳐서 나온 거다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5번 보시면 언어, 땡땡, 오랜 기간의 진화상의 산물이더라.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